요즘 몸이 부쩍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느껴서 건강검진 받으시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모든 검사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무료라는 인식 때문에 혹시 검사 항목에 나오지 않는 질병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잠재적 두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오로지 의사분들의 말만 믿고 모든 검사들을 함께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의사분들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한 분야의 사회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안타깝게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말만 믿고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물론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검사를 권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검사들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검사들 중에서 오히려 우리의 몸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검사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와 지속적으로 받으면 몸에 해로운 검사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시 CT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나름 친숙한 검사 항목이죠. 이러한 전신 컴퓨터 단층 촬영 CT스캔은 암과 기타 질병을 발견하기 위한 포괄적인 선별 도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유용한 장비이기는 하지만 저명한 심장 전문의이자 자마 인터널 메디신의 리타 레드버그 박사는 전리방사선 노출과 관련된 위험을 언급하였습니다. 리타 레드버그 박사는 특별히 큰 증상이 없는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은 지속적인 방사선 노출로 이어지며 또한 의사가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불필요한 후속 검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 검사입니다. 최근 약 5년 동안 비타민 D 검사는 특히 뼈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메디컬 센터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수석과학자인 닥터 클리퍼드 로즌과 그의 연구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타민 D 검진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국의 질병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는 무증상 성인이 주기적으로 비타민 D 검사를 받는 행위가 전반적인 건강 결과를 개선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이 같은 행위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기술을 사용하여 혈류를 측정하고 뇌에 공급하는 주요 혈관인 경동맥의 협착이나 막힘 등을 감지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목적은 경동맥 질환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이 있는 잠재적 환자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니 반드시 꼭 받아야 하는 항목 같으시죠? 뇌졸중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방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검사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전기생리학자인 닥터 존 맨드롤라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흡연, 고혈압, 당뇨병 또는 뇌졸중 가족력과 같은 고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선별 검사의 잠재적 피해가 이전보다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협착 또는 폐색을 나타내는 잘못된 결과는 혈관 조영술 또는 심지어 경동맥 내막 절제술 또는 스텐트 삽입과 같은 위험한 수술을 통한 추가적인 불필요한 검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전립선특위 항원 검사입니다. 전립선특위 항원 검사는 전립선 세포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인 PSA 수치 상승을 감지하는 검사입니다. 위 검사를 통해 상승된 PSA 수치는 전립선암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전립선염 또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양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PSA 검사는 남성, 특히 50세 이상의 남성에서 전립선암 선별 검사 도구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암학회의 전 최고의학 및 과학 책임자인 오티스 브롤리 박사는 너무 일상적인 PSA 검사는 효과와 잠재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일상적인 PSA 검사는 저위험 전립선암의 과잉 진단 및 과잉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과잉 진단은 평생 동안 증상이나 위해를 일으키지 않았을 암의 발견을 의미하는 반면 과잉 치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US PSTF 또한
55에서 69세 남성의 PSA 검사와 관련하여 개별화된 의사결정을 권고하면서 이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위양성 결과, 과잉 진단의 위험, 요실금, 발기부전, 장합병증과 같은 전립선 암 치료의 부작용을 포함하여 해당 검사가 잠재적인 이점과 해악 모두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방조영술입니다. 유방조영술이란 저선량 X선을 사용하여 유방 조직을 검사하여 암 징후를 확인하는 영상 검사입니다.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 있지만 젊은 여성, 특히 40세 미만 여성에 대한 유방 조영술의 효과와 적합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유클라의 의학 교수인 조안 엘모어 박사는 40세 미만 여성의 유방 조영술에 관한 몇 가지 우려 사항을 강조합니다.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위양성 결과의 위험입니다. 젊은 여성은 유방 조직이 더 치밀한 경향이 있어 유방 촬영 사진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유방 조영술은 실제로 암이 없는데도 암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양성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자체 위험과 비용이 수반되는 생검과 같은 추가적인 불필요한 검사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암학회는 이러한 우려 사항을 고려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ACS에 따르면 40에서 44세 여성은 유방 조영술의 잠재적인 이점과 위험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논의하고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검사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45에서 54세 여성은 일반적으로 조기 발견의 이점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 유방 조영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빠르게 달리는 빠른 건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